안녕하십니까? 최규백 악필교정 인성 한문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칠판으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부터는 실적으로 우리가 펜으로 서재에다가 쓰면서 저 모습은 안 나오더라도 쓰면서 실질적인 사항들을 한번 글씨 내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는 칠판을 보고서 이론적인 문제를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2차로에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내용은 사자수학을 우리 성인들이 하신 말씀드리기 때문에 교양이면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자수학을 써봤어요. 부생 아신하시고 보국 오신이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의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나의 몸을 기르셨다 이런 뜻이죠. 다시죠. 이제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일단 글씨를 쓰실 때는 한자 같은 경우는 약간 올려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일단은 한자 쓰기 전에 한글 위주로 할게요.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글씨는 안정뜨게 가로로 안정뜨게 하려면 이 늑획을 바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모양이 되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해야만이 글씨가 안정돼 보이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반듯하고 일적이게 보게 하려면 노획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노획을 처음에 힘주고 약간 처음에 꺾고 해석이 차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어 글씨나 뭐 팝글씨나 여러 글씨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해수체예요. 궁서체죠. 그래서 교과서 같은 그런 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씨에 대한 개념을 달리 생각하셔서 요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정체로만 쓰는 글씨를 하는구나. 예쁜 개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꺾어서 이렇게 쓴 거죠. 꺾어서 내려오는 거 요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오해하는 거 동그라미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둥그렇게 쓰시고 뭐 결론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늑획 같은 경우는 글씨를 안정뜨게 보이게 하는 느낌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획 같은 경우는 글씨가 반듯한 느낌 있게 그럼 해야 되고 이 동그라미 같은 것은 글씨가 도굴도굴 한다기보다도 좀 예쁘게 멋있어 보이게 하는 전체적인 사항을 글씨가 있어요. 그럼 아시같이 이런 획들이 크고 작고의 모든 획들이 모여서 된 거거든요. 이 부자도 보시면 이것도 노획이 있죠. 노획이 똑같죠. 그래서 가능하면 야하고 똑같이 쓰는데 그 뒤에 글씨는 약간 길게 항상 쌍받침을 하더라도 뒤에 글씨는 약간 길게 그 다음에 여기는 다고 여기는 떨어져 주고 그 다음에 끝에는 마무리를 딱 완전히 다 해줘야 돼요. 이게 끝에가 이거 조금만 떠줘도 우리가 이렇게 보셔서 잘 썼다가도 이 되면 좀 글씨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렇죠? 그 때문에 끝에는 항상 모든 글씨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가 판판한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형으로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획을 자음자 이렇게 보셨으니까 자음자가 요 정도 크기 같다 그러면 모음자도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너무 뭐 클 수도 없고 이렇게 조그만할 수도 없고 여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삼각으로 했을 때 이런 개념으로 그럼 여기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붙어도 안 되겠죠?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왜? 요 간격을 서로 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다 써보면, 자, 이렇게 갔으면, 벌어졌네요. 그럼 여기서 요 정도에서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꺾어서 이런 식으로 온다는 얘기죠. 결론 얘기는, 획이 이런 개념으로 가져야 돼요. 여기 반듯하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글씨가, 균형이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잘 썼다는 것보다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글씨는 해수제 제일 기본은 글씨가 다른 획과 서로 닿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균형이 있게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글씨 모양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예쁘게 쓰는 모양은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아시는 같이 집을 져도 균형 있게 구도를 맞춰서 딱 해야만이 집이 무너지지도 않고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안전하듯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분명히 필요해요. 생자 같은 경우 보시면 생자도 시옷을 꺾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고 그다음 여기 맞춰서 이렇게 갔으면 얘보다는 조금 길게 왔어요. 그 다음 여기 자음자의 중앙쯤에 와서 간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얘보다 조금 크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얘 좀 크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멈춰줘야 돼요. 여기서 내려와 버리면 곤란하죠. 그냥 세로 끝난다면 모르는데 밑에 있는 이응이라는 받침이 또 들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색자 쓴다 많이 할 때는 이렇게 가서 여기에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지만 지금 이응자 같은 경우는 둥근 획이다 보니까 그 획을 여기에 딱 맞춰버리면 글씨가 빠져나가 보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얘 중앙하고 얘 중앙, 여기 중앙하고 얘 중앙에 이 중앙에 오게끔 이응자가 오는 것이 중요해요. 이응자 여기서 요런 식으로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 봤을 때 달랑말랑 할 정도 끝에가 달랑말랑 할 정도로고 이응이 여기 자음자의 중앙정동도 넘어오는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다은 안 되겠죠, 그렇죠? 요런 개념. 그리고 요 사이도 간격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글자는 규격이 맞아야 돼 일단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자 같은 경우도 보신 것 같이 이런 개념으로 썼어요. 소전에도 말씀드렸지 이음은 가능하면 둥그렇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맞춰서 중앙에 맞춰서 좀 보고 점은 너무 짧게 찍으면 안 되겠어요. 요 분리를 봤을 때 길이를 봤을 때 거의 4분의 1에 가까울 정도의 길이를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자 쓰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받침이 이제 니은이니까 요거 노획이 조금 길게 와도 괜찮겠어요. 여기 짧은 거보다는 약간 조금 내려와도 좋을 것 같아요. 얘 자음자보다도 조금 내려와도 얘가 니은이기 때문에 미음이라면 얘하고 맞춰줘야 되겠죠. 때문에 니은자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맞춰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타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모자 미음 같은 경우도 못 쓰신 것도 얘는 이제 받침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이 자음자를 조금 크게 너무 크게 쓰면 안 되겠지만 조금 크게 쓰시고 또 하나는 여기서 네모지게 딱 쓰면 완전히 그 아이들 그 깍두기 글씨 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다른 글자가 오면은 또 혹시 모르는데 이 글자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양을 좀 줬어요. 삼각을 되게끔 이렇게 내려줬어요. 얘가 이 정도로 와서 얘도 이 정도로 와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꺾어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오는 것도 점 찍어서 이렇게 살짝 빗겨온 거죠. 반드가 온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얘는 받침이 없으니까 이 글자보다도 받침 있는 글자보다도 크게는 쓸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약간 네모나 이런 자음자를 조금 늘려서 써야 된다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국자 같은 경우는 기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기역자를 똑같이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초전에도 말씀드렸지 깍두기 글씨가 되니까 모양이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글씨를 약간 가로를 이렇게 했듯이 이렇게 갔어요. 어떻게 거의 둥글이 가까웠는데 여기 갔다가 위에 와서 나온 데서 얘 너무 길고 여기 와서 얘는 이제 약간 각지게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 기억도 약간 이렇게 살짝 여기 모서리 부분을 살짝 꺾어서 오는 것이 또 글씨가 부드럽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글씨를 보신 것 같이 글씨는 모서리 부분을 각지게 하면 글씨가 날카로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이런 분들도 간혹 와서 글씨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 사람이 날카로운 사람들 좀 죄를 졌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글씨 쓴 것이 막 자기 썼대요. 각지게 막 그냥 기억자 써도 막 이런 식으로 쓰고 그냥 탁탁 던지듯이 이렇게 쓰는 것을 유심히 자기가 그런 데서 특징을 봤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말도 가능하면 저 사람이 좀 속상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말 표현도 좋게 해주는 게 좋고 또 언사나 여러 가지 단어 쓸 때도 그런 것이 좋다 하듯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물론 각지게 써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공서체로서 모양 있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좀 모양 있게 부드럽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글씨를 쓰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런 글씨 자체보다는 쓰는 것은 초전에도 말씀드린 같이 이제 직접 쓰면서 세 번째부터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자체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같이 늦게 이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오는 식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요. 글씨를 절대 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갔다가 다시 오는 식이고 그 다음에 노에 꺾어서 쭉 내려와서 끝날 때쯤에 살짝 들어서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선이 나오게끔 거의 펜이든 연필이 듣든 이렇게 하시기는 가고 동그라미는 가능하면 또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 요거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를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같이 연필을 잡을 때 운동을 하나 뭐 하나 이게 자세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 있어도 자세가 중요하듯이 연필을 잡을 때는 꼭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 그쵸? 엄지검지 똑같이 대고 가운데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은 셋째 마디에 딱 맞춰줘서 이렇게 3인체가 되게요. 깎아진 데 부분을 이렇게 대고 사지 오지는 딱 주먹 쥐듯이 이렇게 쥐고 해서 밑에 오지가 밑에 딱 판판하게 닿아서 이렇게 되고 오히려 봤을 때는 여기가 네모진 모양이 보이게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펜은 우리 두 번째 손가락의 각진 부분 있죠 꺾인 부분 여기 정도에 딱 오게끔 이게 뉘어져도 안 되고 이렇게 세워도 안 되고 여기 정도 오게끔 그러면 그러다 보면 45도 정도 이게 꺾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왼손은 서지를 잘 움직이지 않도록 받쳐주고 그 다음에 눈은 편 끝을 이렇게 봐주시면서 그리고 복부는 책상 모서리 부분에서 면에서 주먹이 하나 달랑달랑 할 정도로 딱 되면서 바른 자세로 그리고 이렇게 써도 안 되고 이렇게 붙이는 거의 붙여가는 개념으로 딱 붙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자세로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세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 자세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뭐랄까 다른 글씨가 뭐 예쁘다고보다 지금 말씀드렸지 규격 있게 마침 있게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은 이렇게 엄지검지 잡았을 때 이 검지가 눌러주면 안 돼요. 물론 또 글씨를 검지를 힘있게 쓰기 위해서 눌러서 쓸 수 있는 글씨체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차트체가 있고 여러 글씨체 있는데 그랬었지만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수체니까 똑같이 힘이 다 들어가야 돼요. 얘는 받쳐주고 엄지검지 같이 눌러주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러다 보면 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누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프기도 하고 글씨도 많이 쓸 수도 없고 글씨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내렸으면은 글씨가 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꼭 자세를 꼭 생각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면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보시더라도 해서 이 자세만큼은 꼭 좀 우리가 여러 번 보셔서 좀 글씨를 바르게 쓰는데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이거 이제 사단법인 대한글씨검정교육회 인천지부를 하면서 보면은 글씨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오시지만은 학생들도 오고 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시는 같이 세월을 많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교정이 쉽게 돼요. 단지 중학교 고등학생 되는 학생들은 학교 가서 막 쓰다 보니까 교정이 좀 늦어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 있죠. 나이 많이 보내신 분들은 교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몇십 년간 쓰는 습관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고치려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중에서도 정말 집에서도 이렇게 바르게 쓰려고 하시고 이게 다니실 때도 제 두 분은 그런 분 봤어요. 다니시면서도 이렇게 잡고 다니는 분 봤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신대요. 솔직히 그냥 평상시에 농구하는 애가 공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리고 다닌다 하듯이 펜을 이렇게 짚고 다닌다는 거 습관 들이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멋있다고 칭찬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같이 오랫동안 된 습관은 빨리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연필을 잡던 습관은 우리가 컴퓨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자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이게 손글씨라는 것이 자체가 쉽지 않지만 우선 자세부터 하려면 이렇게 그분같이 잡고서 다니는 이런 습관부터 들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팝글씨 하는 분이나 뭐 피오그래피나 여러 가지 산글씨 하는 분들이 간혹 와서 강의 하시는 분도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보면 자세를 보면 벌써 틀려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필을 잡거나 농구도 마찬가지로 본자세 아니래도 들어가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뜻이 어떻든지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서체라든지 궁서체는 또 글씨를 오래 쓰고 바르게 쓰려면 이 자세를 지켜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자세를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에는 직접 제가 펜을 들고 써보고 우리가 펜촉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구경하기도 힘든데 펜촉으로 써보면서 실질적인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상황으로 대면 안 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뵌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공감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저도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해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세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나를 생각해 봤는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세상의 교육이라는 개념은 산교육은 이런 국가기관에서 하지만 지나가면서 지금은 누가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많이 잘못했다가는 좀 조언해주는 사람이 혼날 수도 있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그렇다 내가 부족하지만 유튜브로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돌린 상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기대에 좀 어긋나고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조금씩 아기 걸음받듯이 거듭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면서 같이 우리가 교학 성장하는 마음으로 글씨에 대해서 잘 쓴다기보다도 내 글씨를 좀 더 업시키고 내 삶을 좀 더 업을 시키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같이 붕당 아시죠? 같이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붕당 같은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회를 마치고요 3회째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